요즘에 딸바보 아빠가 많잖아요. 쇼츠 영상 중에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아빠가 직접 찍어서 올린 건데요. 제목이 딸만 낳으면 생기는 일이고요. 내용은요. 아빠가 피자 한 조각을 데워서 공부하고 있는 첫째 딸 방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는 한 조각을 또 데워서 둘째 딸에게 이제 한 조각을 넣어줬어요. 그러고 나서 그 딸들한테 다시 접시를 받으러 갔는데 첫째 딸은 이 꼬다리 부분만 남겨서 이제 접시 위에 올려서 아빠한테 줬고요. 둘째 딸은 토핑 부분을 남겨서 아빠한테 준 거예요. 아빠가 이 꼬다리와 토핑 부분 애들이 먹고 남긴 거죠. 그러면서 이게 아빠 피자 간식이다 먹는 장면으로 끝이 나더라고요. 생각보다 잔반 처리한다는 아버님들이 꽤 있더라고요. 우리 집은 와이프가 입이 짧아서 잔반 처리 못해요. 누가 남기든 제가 클리어합니다. 와이프는 남으면 그냥 버리라고 해서 제가 스탑시키고 처리합니다마는 이게 은근 살찌는 지름길이라 집에 딸기가 있으면 과육은 먹지도 못했는데 나중에 딸기 주스로 저한테 오는 경우도 있고 애플망고를 같이 샀는데 맛도 못 보고 사라진 적도 있고 뚱카롱도 딸내미 먹다 남은 거 냉장고에 방치돼 있다가 버리기 전에 저한테 오죠. 크크. 냉장고에 있는 것들 제가 먹는다고 뭐라 하지도 않지만 자식 키우는 부모들 다 이런 거 아닌가요? 우리 집은 아이들 것은 물론 엄마 것도 아빠가 잔반 처리합니다. 본인. 애들이 어려서 음식을 남겼다 해도 아빠가 자기 간식이다 하면서 뭐 즐겁게 먹는 거. 그게 당연한 것처럼 올리다 보니까 좀 댓글 반응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난 여자인데도 갈라치기 상관없이 이런 게 웃기다고 만드는 인성만 봐도 싫다 하. 이러면 남편이 빨리 죽고 집안에 어둠이 낍니다. 아빠는 집안의 기둥이에요. 옛 조상들이 밖에서 돈 버는 일하는 남자들에게 가장 좋은 거를 먹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세요. 밖에서 일하는 게 힘든데 집에 와서는 찬밥 신세, 스트레스 2배. 영양적으로도 안 챙겨주면 어쩌자는 건지. 사소한 일이지만 우리나라의 미래가 보입니다. 애들 앞에서 절대 애들이 먹던 거 먹지 마세요. 자식도 당연시 여기고 배웁니다. 사회에 나가서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먹고 싶은 만큼만 덜어 먹거나 웬만하면 음식을 남기지 않고 먹는 방법을 교육하세요. 엄마 아빠 떠나서 부모가 저렇게 끄트머리 남기거나 하면 애들한테 말은 해줘야 하죠. 깨끗이 먹으라고요. 완전 오냐오냐 키우니까 요새 부모들한테 애들이 먹다 남은 거 당연하게 준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게 키워야 하는데 무슨 개한테 잔반 주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잖아요. 그걸 또 아무렇지 않게 먹는 부모라니 참. 그러니 요새 애들이 회사나 사회에 나가서 이기적이라는 말을 듣죠. 인성교육이 안 되어 있잖아요. 아버지가 자식이 남긴 음식을 당연하게 잔반 처리한다는 게 잘못된 겁니다. 요새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허울 없이 지낸다 한들 서로에게 존중이 없고 장난이라도 지켜야 할 선은 있는 겁니다. 가족이면 맛있는 거 나눠 먹고 자식에게 잔반을 주지 않듯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에게도 절대 잔반 따위는 주지 않는 게 기본 예의 중 하나입니다. 특히 자식이 그 모습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가정에서부터 예의 교육이 잘못된 거죠. 물론 이 아빠 편을 드는 분도 있었어요. 아니 엄마가 올린 것도 아니고 아빠가 아이 돌보면서 느낀 점인데 뭐가 그리 불편해. 엄마들은 애들 남긴 거 잔반 처리 안 하나? 아주 그런 사랑 못 받고 자란 티 내기는.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밖에는 없었는데요. 이상하게 요즘에 딸바보 아빠를 자랑하는 따님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며칠 전에 큐언니 영상을 보고 진짜 너무 웃겼는데요. 딸바보 아빠 밑에서 자란 딸들이 평생 아빠가 너무 거의 몸종처럼 잘해주고 뭐 생선가시도 다 발라주고 공주님처럼 챙겨주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이제 남자친구를 사귀려고 하니까 그렇게까지 대우해주는 남자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아빠 때문에 연애를 못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아빠 최고다. 짱짱이다. 아빠 같은 남자를 구한다. 이런 이제 사연들을 많이 올렸더라고요. SNS에 진짜 이런 글들이 실제로 넘쳐나거든요. 일단 우리 아빠는 능력이 좋다. 월 1,000만 원 이상을 벌지만 맨날 나를 다 데리러 오고 집에서도 집안일은 엄마가 아니라 아빠가 더 많이 한다. 청소, 요리, 빨래 이런 거를 아빠가 프로처럼 잘 하시고 엄마랑 자기는 도와주는 정도로만 하고 있다. 아빠가 모든 픽업 다 해주고 용돈도 두둑하게 주고 아이돌 콘서트를 보러 갔는데 집이 먼데도 아빠가 데리러 오고 데리러 가고 이렇게 이제 운전기사 노릇까지 다 해주신다. 평생 아빠가 나한테 화낸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래서 나는 아빠들은 원래 다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밖에 나가니까
남자들을 못 만나겠다, 결혼 못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하소연 같은 자랑글을 보면서 좀 과하다고 느꼈던 게요. 부모님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다, 뭐 그거는 좋은 점이긴 한데 아빠가 거의 몸종처럼 뭐 이렇게 이제 잘해주는 거를 사랑을 받는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았고, 또 한편으로는 잘해주는 거 플러스 자식에게 있어서 또 엄격하고 훈육을 잘하고 아빠와 자식 간의 선이 또 분명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아마도 그런 선이 없이 아빠보다 딸이 더 위에 있는 그런 구도로 평생 사랑받으면서 살았다 보니까 이 여자분들 중에서 남자에 대한 어떤 이상형이 좀 왜곡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또 살림에 있어서 아빠가 이제 당연히 살림을 더 많이 하신다, 엄마랑 나는 도와주는 편이다, 뭐 그렇게 이제 느낀 분들이라면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도 우리 아빠 같지 않은 남편을 볼 때 남편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는 딸 바보 아빠만 있는 게 아니고 아들 바보 엄마들도 많이 있잖아요. 아들을 정말 애인처럼 생각하고 아들이 뭐 30살 넘었는데도 엄마가 옆에서 일일이 뭐 밥 챙겨주고 생선가시 발라주고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는데도 중간에 계속 전화하고, 이런 이제 어머님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여자분들은 딸 바보 아빠는 그렇게 찬양하면서 아들 바보 엄마에 대해서는 굉장히 극혐하고 원가족이랑 분리가 안 됐다, 마마보이다 하면서 좀 이제 진저리 치는 경우가 많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나라 자체가 자녀에게 집착하고 자녀를 모시면서 사는 부모님들이 많긴 한데, 그런 식으로 길러진 그 아들, 딸들이 커서도 버릇없이 사회생활을 한다거나 연애에 있어서도 너무 이기적으로 내가 더 대우받아야 되는데 너는 왜 안 해주냐, 이런 식으로 좀 왜곡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왜 딸 바보 아빠는 미화가 되고 아들 바보 엄마는 비난받을까 했을 때요. 전통적으로는 아빠는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무뚝뚝한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 와중에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자상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아빠에 대한 판타지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특히 여자 입장에서는 이상적인 남성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딸들이 특히 딸 바보 아빠를 찬양하는 부분이 있고요. 반면에 아들 바보 엄마는요, 올가미 같이 집착하는 시어머니 캐릭터로 인식이 되다 보니까 여자분들이 좀 진저리 치고 조금만 그런 모습이 보여도 결혼하기 싫다, 결혼하고 나서는 시어머니를 극혐하는 그런 사연들이 많이 올라오죠. 결혼을 못하는 노총각들은 엄마가 아들을 너무 챙겨주고 감싸줘서 놔주지를 않아서 결국은 여자가 도망가서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뭐 서사가 많이 있더라고요. 문제는 딸을 위한 과잉 보호는 로맨틱하게 그려지고 있고 아들을 위한 과잉 보호는 굉장히 나쁘게 묘사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고, 이런 이중잣대를 가진 여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만날 남자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건데, 막상 남자들 입장에서는 요즘 여자들이 너무 이기적이고 받는 것만 챙기려고 한다, 이런 이제 상반된 시선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또 정부를 대상으로 딸바보 아빠 노릇을 해달라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복지정책에서 2030 미혼 여성들에게 여자들끼리 놀고 먹는데 세금을 지원해 주겠다, 아주 뭐 분야별로 야무지게 챙겨 먹는 그런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후보자들의 공약을 봤을 때도 여성 친화적인, 여성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들은 있어도 남성에게 혜택을 주거나 뭐 지원을 해주는 부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시간이 갈수록 정부 차원에서 이 딸바보 아빠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렇게 길러진 2030 미혼 여성분들이 눈에 차는 남자가 없고 결혼을 안 하면서 미혼율이 계속 늘어나고, 뭐 남자처럼 국제 결혼을 할 수도 없다 보니까 앞으로 복지 예산은 더 많이 쓰일 수밖에 없죠.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화제가 됐던 영상이 있잖아요. 일본 여성분인데 집안도 좋은 분이 한국 남자를 믿고 이제 한국에 시집을 와서 옥탑방인가 거기서 신혼생활을 하면서 즐겁게 지내는 그런 인터뷰 영상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인상적이었던 게 그 여성분께서 했던 얘기가 부모님께서는 고생을 해봐야 된다라면서 본인이 그렇게 한국에 가서 좀 힘들게 사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내용이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중산층 이상 살던 딸내미가
지금보다 더 작은 집, 더 못한 환경에서 신혼 살림을 시작한다 했을 때 그거를 보고 부모님께서 고생을 해봐야 된다. 젊을 때는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실 부모님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했을 때 저도 주변에서 그런 사례를 거의 못 본 것 같거든요. 오히려 부모님이 뜯어 말리고 집을 해오지 못하는 사위에 대해서 결혼을 파토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일본에서는 확실히 딸이라고 해서 더 이제 대우해 준다거나 고생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양육 방식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여성을 한국 남성들이 요즘에 선호하는 그런 분위기가 된 것 같아요. 부모 세대가 변하지 않다 보니까 앞으로도 딸바보 아빠 아래서 자란 공주님들이 매우 늘어날 걸로 보이긴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